자, 유방암은 일단 여성이 가장 잘 걸리는 암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통계를 내놓은 거를 보여주니까 여성의 암 걸리는 분 중에 4명 중에 1명이 유방암이고, 일생 동안에 8명의 여성 중에 1명꼴로, 그 다음에 4명,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 4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단지 10년 사망, 5년 생존율이 10년 생존율로 많은 사례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학의 발전이라는 것보다 사실은 임상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발전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원인의 근본적인 발전일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4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하는 그러니까 유방암이 가볍게 유소엽이나 이런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어, 중증의 암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증이라 그러면 치명과 전이가 일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기에 발견이 되어서 사망한 사람들은 10%가 안 된다. 결국은 치료를 하다가 또는 방심을 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방암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조건이 많아요. 이 유전자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통계를 본 거죠. 일찍 첫 임신을 했거나, 어, 또는 비만과 과음을 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발병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 치료법, 호르몬요법 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발병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호르몬요법 치료를 누가 받느냐 그러면 물론 큰 의미에서는 폐경, 전후, 그다음에 다른 의미로서는 호르몬 때문에 임신과 불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또 호르몬 치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 직계의 유방암이 발병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직계의 유방암이 많다 그러면 뭐 엄청난 퍼센티지가 있을 건데, 물론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허투라든가 음, 허트뉴에 대한 유전자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적은 있지만 그 가족력은 의외로 유방암 환자의 5%에서 10%밖에 안 된다, 미만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병 가능성이 또 높은 사람들 중에는 고포화지방의 식사를 하신 분들, 그다음에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십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스트레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에게는 병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질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는 급성이 아니라 대부분 만성 스트레스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뇌출혈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울증,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폐경 후에 갑작스럽게 비만이 많이 오는 사람들이 더 발병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BRCA1, 2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DNA 수리에 관한 유전자예요. P53 유전자처럼, 어, 그, 그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하는 유전자에 수리를 못하게 되니까 유방암이 생기는 거죠. 이런 유전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걸리는 ER, PR 타입의 발현은 적고, 이런 암들은 조금, 항암제들의 적에 많아지는, 보통 ER, PR 타입의 암들은 호르몬, 리세터, 수용체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라서 폐경을 유도하거나 또는 아로마테아제 이니비터 같은 억제제 같은 걸 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분들은 항암제를 쓸 때 잘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는 분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때는 이런 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수리용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수리가 켜질 수 있도록 항산화제라든가 파이토케미컬을 대량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음, 그런 걸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아시다시피 유방암은 너무 적은 부위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에요. 어, 이게 이쪽에 이제 이쪽에 아유 제가 이걸 한글로 못 고쳐놔서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성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림프 노드 같은 경우는 림프절이라는 거죠. 절. 그다음에 그 로뷸 로뷸이라고 하는 그 밑에는 소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엽, 림프 소엽, 작은 잎들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소엽이 너무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그 돼 있거든요. 그 허파에 있는 꽈리처럼 허파꽈리처럼 이것도 그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로 알비올리 이거 작은 구멍들로 이어진 꽈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유관, 어, 그다음에 어, 라뷸이 큰 것들. 그러니까 소엽인데 그 엽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보통 그 저기 저 뭡니까 프론탈 로브 뇌나 폐에 있는 엽 같은 건데 그 뇌의 전두엽 그러죠? 전두엽 그럼 그 프론탈 러뷰 그러니까 전두엽 맞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아주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 암이 걸리는 데는 저렇게 림프 절서부터 유방암이라고 일반 얘기하는 게 이 상피 이 세포암서부터 저 관으로 들어가고 덕트 이관 관 안에 이제 생긴 거냐 소엽에 생기는 거냐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림프절이 몇 개나 침범을 당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암의 경중 정도가 가려지고 또 종류가 가려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음. 이 림프절과 림프관들에도 이제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림프절이나 관은 우리 몸을 청소해주거나 면역에 관계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이 유방암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는데 뼈에 전이가 많이 되는 암입니다. 특히 목뼈에. 그래서 림프절이 많이 침범이 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뼈의 전이도 의심할 수가 있어서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방사선 치료를 그래서 막 많이들 고생하시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는 분들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방암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막 20여 가지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암으로 이제 상피내암종 그리고 그 안에서 침윤이 일어나는 침윤성 암종. 우리가 제가 일부러 옆에 스마일 표시해 놨죠. 일반적으로 많이 걸리는 그 어, 상피 내암종에는 약간 좀,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저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게 우리가 제일 많은 유관암종학과 조금 아까 유소엽암종, 소엽에 암이 걸리는 거고, 유관에 이제 암이. 상피 내암종은 비록 피부에 가깝게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더 침입이 되면, 이제, 유관 안에서 침입이 되면, 침윤성 유관암종이고, 그 다음에 소엽암종에서 침입이 되면, ILC라고 그래가지고, 침윤성 소엽암종이 되는데, 요게 약간, 아, 유방암 중에서는 중증이어서 제가 약간 찡그린 미소를 좀 그려놨는 건데, 그,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침윤성 유관암종 거예요. 그 IDS라고 하는데, 육종은 이제 아직 암이라고 보진 않지만 암이 될 수 있는 암에 가까운 예, 상피내암종하고 침일성 암종의 일부가 가장 많은 거죠. 야, 국소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침윤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전이라고 하면 전이는 혈관을 타고 이용하기 때문에 혈관 항산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혈관이 탁한 사람들이 불리하다. 그리고 가장 아까 상체 내암 중에 유관암종이나 유소엽 암종에
통계를 보면 유관암종은 50대 후반, 유소엽 암종은 오히려 젊은 분들이 많아요. 40대 후반. 대부분이 유관암종은 폐경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고, 유소엽 암종은 폐경 전기에, 어, 빠른 사람, 폐경 전기라는 건 그러니까 프리미노포즈입니다. 폐경이 된 후 바로 폐경이 되기 전이기도 하고, 폐경이 시작될 때도 얘기를 합니다. 유관암종은 그 임상적 징후와 증상이 뚜렷하지만 유소엽 암종은 임상적 특징이 없는 거하고 유관암종은 미세 칼슘화가 발생이 되고 유소엽 암종은 없고 음, 유관암종이 그 침윤성이 조금 더 발전되는 것이 그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유관암종은 주로 한쪽에 생기지만 유소엽 암종은 양쪽에서 발생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쪽에서 생기지만 오른쪽에도 또 곧 발견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이건 한 번에 꼭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발생이 되는 건데, 똑같은 크기나 똑같은 징후로 저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어서, 그래서, 아우, 나는 왜 저번에 수술했는데 또 생겼는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유서엽 암종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암도 또 종류가 달라서 그 유관암에서 여기서 유관암 종에서 유소엽 암종으로 일정한 시간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정상세포에서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유소엽 암종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전 발견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들입니다. 음, 요거는 유소엽 암종에도, 어, 이제, 그, 더 깊숙이 치민성 소엽 암종의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밑에 유방의 모습 말고 그 밑에 따로 띄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본 것 중에 암세포 자체가 B라고 된 게 암세포거든요, B가. 왼쪽에, 어, 유서엽 암종은 암세포가 작죠. 근데 이제 이쪽에선 저, 치민성은 세포가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은 안에서 요 왼쪽으로도 밑으로도 가고, 거기 있던 데서 옆으로도. 그러니까 작은 범위 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게 보여지죠. 현행치료법은 뭐 일단 크게는 시술, 그 다음에 항암치료, 그 다음에 보완요법을 하는데, 이제 그게 타입에 따라 다른 거죠. 아까 막 호르몬, 어, 폐경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로마테아제라고 그래요. 여성 호르몬 생성을 아예 억제하는, 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작용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 그, 아로마테아제 또는 아로마타제 인히비터라고 하는 것과 보통 타목시펜으로 대표되는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는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은 재발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생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 방사선요법도 굉장히 많이 쓰죠. 뭐 거의 일주일에 5번 해서 5주, 6주까지 이렇게 쓰는 치료법이 맞습니다. 어, 어, 수술도 종양만 절제하는 아주 초기의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마스텍토미, 그러니까 전절제를 하는 보건술 이런 거는 시술 안에 부가적인 부분으로 독일에서 그건 추가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안전도니까 암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보이지 않지만 할 때는 전절제를 대부분 하는 그거고, 그다음에 전절제가 끝나더라도 이제 바로 저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항암 치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음,
그 SERMS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많이 이제 쓰는 것이 타모xifen 계열들, 그 다음에 에비스타는 골다공증 치료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에스트로겐 리스터 조절하는 그런 겁니다.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타모xi펜을 대부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걸 장기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뭐, 2년, 5년 보통 이제 저기라는데, 자궁 내막암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폐경 증후군이 심해지며, 백내장 또는 그, 여러 가지 혈전의 발생의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용 유전자인 P54암에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 약물에 대한 저항이 발전돼서 오히려 부작용이 아주 심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게 5년씩 하고 그럴 때도 뭐, 마음이, 인터넷에 이제 보면서 자꾸 정보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음식을 드실 때 특별히 식이요법을 잘 했어야 된다. 특히 양배추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이런 식전과 음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드셔야 된다. 좀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로마타제 이니비터 또는 아로마테아제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부신에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부신에서. 그래서 그 폐경이 이미 됐어. 폐경이 돼서 어, 저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저기를 쓸 때는 대부분 아예 폐경이 돼서 또는 난소가 없어져도 호르몬은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저기 쓰는데 이런 부작용으로는 골다공증 유발과 관절의 통증 그리고 콜레스테롤 증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드시면서도 제가 그 다음 주에 할 그 드러그 먹어 약들을 먹었을 때 나로부터 그 약이 효과가 있게서 뺏어가는 영양소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특히 이런 항암에 가깝지만 호르몬을 억제하거나 아예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드러그 먹어. 뭐 어떤 영양소를 주로 뺏어가는가라는 부분도 다음 주에 이제 다룰 건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알아야 내가 영양제라든가 음식 조절이 가능한 거죠. 허세티는 아시다시피 그, 그 허트누라고 하는, 허트라고 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새는 허트라고만 그러지, 뭐, 과거에는 허트뉴 해가지고, 그게, 어, 그 유전자 증폭 신호예요. 어, 그, 유전자 증폭 신호의 그 개수 또는 크기에 따라, 이게 쓰고 있는, 그, 방법이죠. 특히 상피세포 성장 촉진 억제 항체를 내고 반응률인 30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요 허트뮤라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것입니다. 어, 꽤 오랫동안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텍솔과 함께 굉장히 오래간 사용되는 그 항암 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그래서 심장 기능이라든가 근육통, 또 비용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보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호법은 뭐 가장 흔하게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사선도 후유증은 많거든요. 특히 뭐 여러 가지로 혈액에도 영향을 주고 신경 손상에 특히 가능성이 많은 아주 팔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거나 이런 거 많고 그다음에 림프 부종, 그다음에 염증이 아주 만성화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강황을 많이 쓰게 하죠. 방사선을 쓰는 요법을 쓰는 사람들은 강황 주스, 강황 주스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루에 적어도 250ml 이상 강황을 테이블 스푼으로 그냥 한 스푼씩 또는 두 스푼씩 타가지고 차처럼 마십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요법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가장 많이 제가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당선호흡법 할 때 항산화제 주스 같은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음.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이 요새는 걸렸더라도 요새는 조그마한 일찍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 항암의 발전보다는 어쨌든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초기에 잡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이제 재발이거든요. 재발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재발암에 대한 치료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발 암이 걸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재발을 막읍시다. 거기나 모든 것을 좀 정리합시다. 그래서 오히려 식이요법의 부분이 재발의 요인 같은 거를 막는 것이 많은데 이 중에 많은 것들 중에 암 조직 안에 있는 특히 유전자와 염색체하고 관계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항산화제의 중요성이 많이 됩니다. 파이토케미컬들을 다양하게 많이 먹는 분들이 수리용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서 활발하게 음, 면역을 어,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근데 그 면역력의 증강이라는 게보다는 저는 문제가 되는 유전자들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전자들에 대한 스위치를 좀 키는 게 좋겠다. 또 하나, 침륜과 전이가 특히 혈액이 중요하거든요. 혈액을 좀 깨끗하게 하는 생활을 좀 라이프 스타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혈액이 무조건 탁한 거는 당뇨 환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불필요한 튀김 음식,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 어, 마요네즈, 어, 어, 그, 그러니까 변형된, 오랫동안 유통되면서 산소에 접촉이 많아서 변형된 지방들에 대한 튀겨서 오래 유통되는, 고온으로 튀겨서 오래 유통되는 것들. 튀김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포화지방도 먹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튀김이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새로운 기름으로 발효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자들, 무슨, 무슨 링, 무슨 크래커, 이런, 그러니까 유통이 오래되면 이미 산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 안에 이게 트랜스 지방화가 되거나 또는 트랜스 지방을 쓰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드실 때 섬유질이라든가, 특히 항산화제 같은 거, 저는 드시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 먹으면, 항산화제 많이 먹으면 드셔도 된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되, 어쩔 수 없이 드실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을 늘 강화하는, 어떤 걸 강화하냐? 항산화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음, 섬유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게 훈련화되겠다. 어,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더라도 그런 항산화제라든가 바이타민 B군이라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드러그 먹어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이라든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소진되는, 빼앗기는 것들이 비타민 B군이에요. 이 비타민 B군들이 21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B군 중에서 B1, B2, B3도 아주 상용적으로 많이 쓰지만 B6라든가 B7이라든가 B12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여러분들에게 쓰여져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B6나 12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 우울증의 문제도 그렇거든. 음. 그래서 재발의 요인들을 막는 것에는 라이프 스타일 변경과 라이프 스타일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너무 안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운동.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폐에 갈비 사이클 운동을 하는 파워워킹. 30분에서 50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다음에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복식 호흡을 꼭 하셔야 되지.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 왜냐하면 매일 해야 어느 날 깨닫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거든. 듣기는 매일 들어도 실천 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비타민 B군, 섬유질, 그다음에 항산화제.
항산화제가 비타민 C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파이토케미컬에서 나오는 그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 주스를 많이 먹죠. 즙이라고 그러죠. 즙. 음.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이 너무 생즙 위주로 먹는 게 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자, 요거는 시간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세히 그림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미 치명과 림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그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죠. 식용식물을 이용한 유방암의 예방 및 재발 방지. 실은 예방도 되게 중요해요. 예방을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20, 30%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족이나 주변에 많이 보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방암이 한번 발병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말 우리말 애들 말로 정신 차리고 응, 산다고 그러죠.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몸이 낫다고 의사가 그냥 완치가 됐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또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특히 안 해도 안 가르쳐줘도 하는 것 중에 술, 담배 끊는 거 이런 거는 했지만 몸이 다 낫다 그러면 그런 유혹에도 빠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선 항암성 식용식물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차로 마실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그 식물이 버섯입니다. 버섯은 그냥 요리로 해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황버섯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드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상황버섯 안 드셔도, 물론 여유가 있어서 드시면 좋지만, 상황버섯은 다려주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있는 한의원이나 이런 데에 좋아요. 상황버섯 이거 다려 먹기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는 표고버섯, 쉬타케라고 그러는데, 표고버섯 또는 영지버섯 또는 운지버섯 같은 구름버섯, 그다음에 노루, 공댕이 버섯 같은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게 가장 흔한 게 표고버섯이잖아요. 이게 아로마테아제 이니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타목시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또 양배추즙이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하시면 좋고 특히 이 두 가지는 그 이 버섯은 주로 버섯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끓여가지고 차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ER 플러스 타입의 유방암 환자에게 유익하다. ER, PR 타입에 유익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양배추 달인물이에요. 그래서 양배추 즙을 저온으로 착즙한 거를 하루에 적어도 200ml, 보통 100ml 단위로 나오니까 200ml 정도. 그다음에 미역에 좋은 음식 중에 유방암에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미역이다. 미역에 들어있는 폴리피놀, 폴리피놀들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그 호르몬하고 이제 결합을 하면서 생기는 이 암이 유방암에 많잖아요. 60% 정도 되니까 미역도 아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입니다. 그리고 치아씨드, 아마씨드, 그다음에 들깨, 깻잎 이런 이 안에 리그난 성분이 많아요. 그 아마씨를 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잘 로스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어, 그 리브피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치아시드 권합니다. 이 치아시드는 그 세계 밀라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밀라. 어, 이 치아시드는 그 정말 밀라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의 60%를 공급할 정도로 안전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슬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산화가 되는 걸 방지하는 공법으로 만들어 놓은 치아시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섬유질이 많고 치아시드의 영양을 크게 그냥 대량으로 100이라고 대량 영양소를 100이라 보면 치아시드는 파이버가 60%, 양질의 파이버가 60%, 그다음에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20%, 그다음에 프로틴
안전한 단백질이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엄청나게 좋습니다. 특히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중에 리그난이 아닙니다. 리그난입니다. 리그난은 그 유방에 대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박제하기도 하고 유방암의 전이를 억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그난은 장균들의 먹이사슬이 돼 프리바이오틱스가 돼가지고 장균이 분해하면서 활성화시켜준다. 음. 특히 그 리그난 성분은요 타목시펜의 그 약을 만들 때도 들어가는 그 성분이기도 합니다. 논문의 근거는 밑에 나와 있어서 제가 나중에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리그만 아닙니다. 리그난. 음. 특히 들깨, 깻잎, 아마씨, 치아씨드 같은 데는 이 플락, 이, 드, 저, 리그난 성분들이 굉장히 높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쉐이크에 물에 또는 타가지고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환자에도 좋지만 다른 암 환자들에도 좋은데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결과가 있는 것 중에 당근, 토마토. 그러니까 당근, 토마토는 전반적으로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컬리플라워, 브루셀 스프라우트. 이게 새끼 양배추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머스터드 그린, 겨자잎입니다. 특히 이 양배추에는 인돌 3 카비노즈라고 하는 I3C라고 하는 계열들이 많아서 이 I3C 계열들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위에서 위산을 만나면 DIM이란 물질로 바뀌고 DIM이란 물질이 바뀌면서 아까도 얘기한 유방암 예방이나 또는 재발 방지의 효과 굉장히 크다는 거. 어, 하루에 250g 이상 섭취하셨으니까 특히 양배추는 즙으로 해가지고 한 200ml 정도 드시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하고 토마토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다. 대신 전립선, 갑상선 환자들은 갑상선 특히 기능 저하의 환자들은 브로콜리를 날로 먹는 걸 조심해야 돼서 약간 익혀서 토마토 팍 익힌 거하고 같이 갈아 드시면 굉장히 좋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근, 샐러리, 당근을 사용하면 좋다는 당근, 샐러리, 사과 주스 같은 거 좋고 그다음에 브로콜리, 토마토 주스 같은 게 좋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 주변 효과라는 게 뭐냐면 갑상선이라든가 또그 전립선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몬. 레몬에 들어있는 리모닌이라는 파이토케미컬이 유방암 조직의 성장을 억제하는 의미가 있고요. 아보카도는 그 안에 올레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올레익산과 카로티노이드 계열이 많은 적이라서 유방암, 전립선암의 생식 호르몬으로 인한 촉진을 억제해준다. 블랙빈이 검은 콩이죠. 그 다음에 아보카도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허브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캐러웨이, 민트, 스피아민트, 체리 또는 샐러리 씨 이런 것들에는 그 페리닐 알코올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알코올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알코올 아닙니다. 항암 도움이 되는 그런 화이트 케미컬도 있다. 그래서 아보카도 같은 거 지방도 공급이 되고 카로티노이드 공급이 되고 레몬은 위가 험하게 아프지 않은 한은 여러 즙이나 그런 데 같이 섞어서 먹으면 산화를 방지해 주기도 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리모닌이라는 성분이 유방암 조직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나와 있으니 사용이 흔하잖아요. 저희가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틱사는 따로 산을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항암적으로 음식을 할 때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호박이라든가, 윗그래스는 밀순이에요, 밀순. 개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윗그래스는 밀순. 그 밀순죽 같은 거 많이 들어있고, 아몬드, 렌틸, 바나나, 코코넛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서, 특히 얘는 암세포의 정상 분화를 촉진한다. 이 NK 세포가 활성화된다.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암 세포가 분열하는 걸 정상세포가 분열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유방암 세포의 분열을 막는다. 파이득단이.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좋고, 신생혈관 억제혈관. 이 신생혈관이라는 건 이제 암이 커지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혈관을 만든다는 신생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생혈관을 억제한다는 거는 항암의 한 방편 중에 하나죠. 어, 아바스틴이 이제 항암제인데, 아바스틴 같은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나링제리는 여러분들이 늘 알아두세요. 감귤류, 그 다음에 시트러스 계열에 많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어, 그래서 오렌지 껍질 같은 거 말려두었다가 또는 감귤 껍질도 말려두었다가 귤피차 같은 걸로 끓여서 생강과 같이 그다음에 루틴은 메밀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파슬리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파슬리, 오렌지 껍질, 녹차잎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밀순에 많이 들어있어요. 밀순에 파이텍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좋고 캠퍼럴도 굉장히 중요한 파이토케미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다양해요. 뭐 양배추, 사과 특히 껍질째 먹는 사과, 양파, 대파, 자몽, 라임, 레몬도 사실은 캠퍼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시트러스 계열에 많다는 것만 있지만 특히 감귤류가 겨울에 많잖아요. 그래서 차로도 끓여 드시고 생으로도 좀 드시고 이렇게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조 영양제로서는 이제 그 황기, 보통 영양제 얘기할 때 자운형이라고 그래요. 아스트라골로스라고 합니다. 아스트라골로스 또는 컬큐민, 강황. 그다음에 캐로티노이드, 비타민 A, 베타캐로틴 이런 것도 있고 비타민 E, C, D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밑에 두 가지입니다.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대량으로 드셔야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엔타이옥시던트라고 하는 항산화제. 그래서 저는 제가 요새 강조하는 거는 아사이베리 주스, 고지베리 주스, 허니베리 또는 노니 같은 것들. 특히 제가 요새 많이 권하는 게 이걸 섞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주스로. 하루에 240ml에서 480ml 정도. 종합영양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드시면 돼요. 대신 종합영양제가 액상이거든요. 어, 데일리 빌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꼭 권합니다. 자, 강황,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오늘 유방암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번 그 가을 강의에서는 이석기 시인 책을 아주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시인의 그 통독 그 책 중에 시집 중에 삶도 사랑도 물들어가는 거 늘 읽어도 뭐 아주 좋은 시도 많습니다만 특히 이석기 시인의 시가 좋은 게 많습니다. 오늘은 어쩌겠나라는 제목입니다. 어쩌겠나. 그래,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 그냥 그대로 아주 충분하지 않은가. 그깟 더하면 뭐하고 덜하면 뭐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를 가지니 또 하나가 늘 비우지 않으니 늘 채워지지 않고 없을 땐 아쉽지만 막상 가지면 귀한 줄 아나 고마움을 아나 모두가 잠시 잠깐인 것 모두가 바람 모두가 찬 모두가 이슬 같은 걸 이렇게 악바구니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얘기인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 제가 아주 그냥 여기다 적어놓고 날 보고 다니요 이것도 이석기 씨 건데,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제목이, 누가 그랬다입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가끔은 이성과 냉정 사이 미숙한 감정이 터질 것 같아 가슴 조일 때도 있고, 감추어진 감성이 하찮은 강물에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가쁜 숨을 쉬기도 한다. 특별한 조화의 완벽한 인생, 화려한 미래, 막연한 동경. 누가 그랬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는 요 마지막 게 그냥 시로 읊혀지기도 해요. 누가 그랬다. 저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십니다. 삶도 사랑도 물들어가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좀 주변에 같이 물들어가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